택편님, 오늘 한글 천재 원리 두 번째. 지난주에 자음 17개 했으니까 오늘 모음 11개만 하면 끝나네. 더 짧아요. 봅시다. 봅시다, 얘들아. 한글 천재 원리인데, 얘들아, 모음은 항상 중성이 오지. 그러니까 한글은 음절 단위로 우리가 쓰잖아. 그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자음 모음을 운이라고 불러. 맨날 양손 엄지로 치는 게 운이야. 왼손은 자음이고, 오른손은 모음이지. 근데 치는데, 어? 근데 얘네들을 꽉꽉 채우면 초성, 중성, 종성까지 세 개가 가능해. 세 개가 모일 수 있지. 초성, 중성, 종성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한글. 요런 애들은 선생님이 그냥 풀어쓰기를 할게 모아쓰기가 아니라 그러면 히읗, 아, 니은이지. 초성, 히읗, 중성, 아, 종성, 니은. 글은 기역, 리을. 그럼 의는 얘는 모음 하나로만 돼 있지 지금. 요거 자음 아니라 그랬지. 이거 초성 아니야. 초성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지금 선생님 점을 찍었는데 무슨 꽃처럼 보이는 거. 저게 아무것도 없는데 없으면 초성이 허전하니까 동그라미 그냥 채워놓는 거라고 했죠. 진짜 이응은 받침에만 있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창이 바로 그래. 치읓, 아, 이응이야. 그럼 쟤는 지읒, 어야. 얘는 종성이 없어. 받침이 없어. 원은 어때? 이거 워 더하기 니은이야, 얘들아. 우 더하기 어 더하기 니은이 아니라 워 더하기 니은이야. 초성이 없어. 리는 리을 더하기 이지. 종성이 없어.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 모음이 없으면 발음할 수 없다. 그치? 아, 의, 아, 에, 워, 이. 모음이 없고 자음끼리만 있으면 발음이 절대 불가고 그 모음의 위치는 어디야? 가운데. 그러니까 초성하고 중성은 자음 처음하고 끝에 쓰는 거고 중성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름도 다 세 글자잖아. 다 모음이 세 개씩 있지. 세 개씩 가운데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모음 열한자는 철학적 원리로 우리 자음할 때는 철학적 원리란 말 안 썼잖아. 왜 철학적이냐? 기본자 세 개에 모든 우주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동양 철학. 그래서 상형 역시 기본자 자음처럼 뭔가 본 떠오긴 했는데 뭘 본 떴냐면 만물의 근원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얘네를 삼자라 불러. 그 천지인 삼재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 세 개를 만들었고 그걸 합성해서 초출자 네 개, 제출자 네 개를 만들었는데 합성의 필수 요소는 뭐다? 얘들아 합성을 할 때 필수 요소는 바로 아래아죠. 아래아가 있어야 돼.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분이 나올 거라니까. 봐봐. 이거 이름 아래아 기억해 놓으세요. 저기 뭐야 이번 주에 주중에서 누가 지면 돼 아래야라고 하든가. 어? 이름을 제대로 모르고 있던데. 아래아고 하늘의 둥근 모양. 그 다음에 은은 땅의 평평한 모양. 마지막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 요렇게 세 개. 근데 얘네를 이제 합성을 하면 아래아가 꼭 필요하잖아. 그럼 아래아와 을을 만나면 경우의 수는 두 개지. 위에 하나 붙이면 오, 아래에 하나 붙이면 우지. 오랑 우. 이랑 만나면 왼쪽에 붙이면 어고 오른쪽에 붙이면 아지. 그래서 네 개. 그럼 제출은 여기다 아래 한 번씩 더 찍는 거야. 그래서 요, 유, 여, 야. 그러면 3 더하기 4 더하기 4는 11. 그래서 기본자 모음 11개 끝. 그런데 이 중에 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아래아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쓰이지 않고 있고 제주도에 흔적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뭘 볼 수 있어? 한조업서이어라고 있잖아. 이거 옛날에는 근데 국어책에서 실렸을 때 혼이라고 아니, 맞아. 한이라고 읽거든? 한조업서이어를, 근데 어느새 이거를 제주도에서는 오로 읽는 게 돼버렸어. 근데 서울에서는 아로 읽죠. 이 아래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동안 정말 읽고 있다가 언제 저기 하게 됐냐면 일단 아래아 한글. 아래아 한글보다 더 먼저인 게 이거 여러분 이제 근데 선생님이 다른 수업 시간에도 물어보고 하니까 확실히
니네가 니네 윗세대보다 컴퓨터를 못 다룬다고 하더니 니네는 훨씬 모바일에 익숙한 세대라서. 야, 열 손가락으로 저기 한글 다 칠 수 있는 사람. 한 명? 아빠는 0명이었어. 야, 끼어들지 마라. 무슨, 근데 이거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것 같던데. 왜냐면 니네가 계속 모바일로만 일을 하거나 뭐 숙제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니네는 컴퓨터로 뭐 할 때 독수리 타법을 써? 손가락에 쓸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근데 아무튼 이게 언제 그러니까 내 기억에는 아레아가 한동안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사람들한테 잊혀 있다가 참 크래커가 언제 나왔냐면 80년대인가 나왔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 못 읽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야. 광고, TV 광고 막 하기 전에. 이걸 초미라고 읽는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 어릴 때도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초미라고 읽는 건 이제 제주도 스타일이겠죠. 이걸 오로 읽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러분이 더 잘하는 맛밤이 있죠. 이거 나 한 번도 안 사 먹어봐가지고. 아레아가 맛에 붙었는지 밤에 붙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미지를 저장을 했어. 맛밤? 그리고 뭐 이게 인기가 있는지 그 뒤에 뭐 이건 더 못 본 것 같은데 맛밤도 있고 맛 군밤도 있고 아무튼 맛밤 그리고 참크래커 근데 이제 아이콘 컴퓨터 저기 이게 한글과 사람들 한컴이라고 한글과 컴퓨터 참 한글과 사람들이래 한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오른쪽은 MS 워드인 거 알지 얘들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쓰이는 워드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자국 국산 워드가 물론 그걸 이제 우리나라 관공서에서부터 앞장서서 써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MS 워드가 뿌리 내리기 전에 이미 우린 다 이거 HW 파일인 거 알지? 그래서 다 이게 훨씬 익숙한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 프로그램의 이름도 그래서 아레아 한글이야. 아레아 한글이라고. 아레아 있잖아. 아레아 한글. 여러분 나중에 특목고 간다고 자소서 같은 거 쓸 때 옛날에는 그래서 애들이 한글이 아레아 한글이 익숙하니까 아레아로 만들고 쓰고 근데 MS 워드도 하나 만들어놔. 근데 확장자가 다르잖아. HWP랑 MDOC 파일인가 그렇거든? 근데 왜냐면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글자 수가 밑에 바로 나오는 게 MS 워드야. 그래서 한글로 쓴 거 그대로 복사해서 워드에 붙여 넣어보고 뭐 글자 수 조정하고 한글은 글자 수 알려면 또 다시 뭐 열고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 그랬었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뭔가 문서 작성할 때 글자 수 재는 이거 쓸 때가 오겠죠. 아무튼 아래 아를 기억 아래 아야 아래 아.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제주도에는 그래서 그런 메뉴도 있어. 이거를 저번에도 얘기했겠지만 나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걸 몸이라고 읽죠. 제주도는 몸이라고 읽겠죠. 서울은 맘이라고 읽겠죠. 근데 몸국이라고 무슨 아무튼 해초 미역 같은 거 뭐 있나 봐. 나도 잘 몰라. 안 먹어봤으니까. 자, 그래서 제주도 가서 발견할 수 있어, 아래아는. 그 다음, 그럼 이제 28자 다 끝났는데, 얘네들을 더 확장해서 쓰잖아. 글자를 더 많이 만들었잖아. 그 방법은, 자음은 어떤 방법? 병서와 연서지. 병서는 옆으로 나란히 두 개 이상. 봐봐, 최대 세 개. 비읍, 시옷, 기역도 있어. 그 다음에 연서는 세로로 이어서 쓰는데 한정적이야. 봐봐.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입술 소리들을 이어서 쓰고, 얘는 어떤 발음이었을 거라고 추정? V 발음. 얘는 F 발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말에 없는 예를 들어 중국어 발음을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데 이제 그러려고 만들었던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우리말에 없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되는 의문이다 보니까 금방 사라졌지. 순경음, 비읍, 피읍, 뭐 이런 순경음이라 불러, 그래서. 입술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을 늘려서 확장해서 만든 방법은 합성이 아니라 이번에 합용이야. 합용은 합쳐서 사용한다 이거죠. 모음을 합쳐서 쓰는 거, 뭐, 의 더하기 이, 아 더하기 에 등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보면 새롭고 독창적이다. 다른 글자를 모방하지 않고 우리말의 고유한 체계를 고려하였다. 또 하나,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왜? 일단 글자 수가 겁나 적어요. 한자랑은 잽도 안 되고, 일단 한자는 성격이 다르잖아. 우리는 표음 문자야, 얘들아. 자음 모음에 아무 뜻이 없어. 걔네는 그냥 소리만 나타내. 알파벳이나 일본의 가나랑 비슷해, 그런 면에서. 근데 한자는
표의지. 얘들아, 한 장 하나하나가 뜻을 나타내지. 그래서 현재 5만 개 이상인데 이건 계속 늘어나겠지. 왜냐면 응? 새로운 사상과 사물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 그럼 그때마다 문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맹이 많고 한자 문화권에 문맹이 많고 여러분 다 어휘 써봐서 알잖아. 우리 학원에서. 이 어휘 불합격 과제는 만병을 고쳐주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각하는 병, 반항하는 병, 중입 내가 이걸로 안 고쳐준 병이 없어요. 다 사람 만들어. 그거는 표의 문자의 순기능인가? 아무튼 그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여러분을 사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표의 문자야. 근데 저기 이제 간증을 한번 시켜보고 싶지만 그건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그 다음에 같은 표현 문자 중에서도 한글이 진짜로 우위에 있는 게 가지수가 적어. 얘들아, 영어 로마자는 니네 어릴 때 소문자, 대문자 구분하면서 외웠던 거 뭐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뭐 기억이 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합쳐서 52개나 되고 특히 소문자 D랑 B 나는 그거 외울 때 겁나 반대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조용해라. 조용해라. 경원중학교 2학년 너 몇 반이야? 11반. 11반? 18번. 너는 조용히 해. TMI. 11반 윤지한 조용해라. 자, 일본어의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합치면 96개. 우리는 자몽 합쳐서 24개. 근데 사실은 이게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맞춤법인가? 거기서 24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쓰는 건 40개죠. 모음 21, 자음 19. 그래서 40개로 모든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어. 그 다음, 1대1 대응을 한다. 하나의 문자에 하나의 소리가 대응한다. 그래서 써 있는데 못 읽거나 틀리게 읽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있긴 있어. 니네 그래서 옛날에 막 시 외울 때도 막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아. 눈비를 왜 괜히 눈비라고 읽고 미쳤나 봐. 눈하고 빈데 무슨 눈비야. 그러니까 매년 그런다. 지금 1학년들이 또 그런다. 니네가 작년에 그랬듯이. 그리고 묵음 뭐 이런 것도 없잖아. 근데 영어는 얘들아 읽어봐. 읽어봐. 저번에도 한번 시켜봤을 수도 있어. 어머 안 보이네. 가렸네. 뭐로 썼을지 알겠지. 읽어봐. 그치? 그 다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영어 하는 사람 한 명 있죠? 경환중학교 1학년 11반, 2학년 11반 윤 씨밖에 없죠? 빨리 읽어봐! 이거 뭐야? 그 다음에, 뭐 있어? 어? 아니, 이거 H 아니야. N이야. 잘못 썼어. 그치? 이건 심지어 나이키임. 왜? 그냥 그 회사에서 그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손지인이 그렇게 불러주고 있죠. 니케다, 니케. 승리의 여신 니케, 얘들아. 니케. 니케라고, 조용히라고. 니케에서 따다고. 근데 멋있어 보이게 나이키라고 불러줘. 그 나이키가 되었죠. 진짜로. 그 니케즈 왜 어디지? 루브르에 있나? 그 목 없고 왜 날개 달, 그 배 앞머리에 달려있는, 그 날개 이렇게 달려있는 내 무릎 말고요. 자, 보자. 이렇다고 영어는 그니까 얘들아 영어로 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너 그거 잘못 읽었다. 요렇게 읽어야 된다. 막 이런 내 이름은 요렇게 발음을 해달라.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선생님 니네 이름 잘못 읽는 거 봤어? 아예 틀리게 성을 갈아치우고 막 남의 이름을 부르기는 해도 이름 발음을 틀리진 않잖아.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특히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획추가를 하는 음성학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봐봐. 기억하고 키읔은 분명히 얘는 상관이 있다. 누구나 사람이면 직관적으로 느낌이 와. 일반 보통 지능의 성인이라면 느낌이 와. 근데 G랑 K는 같은 소리인데 모양으로 아무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고 니은, 디귿, 티읕도 그래 얘들아. 이거 다 효과소리고 소리의 세기만 획추가가 되면서 가획이 되면서 세지는 건데 NDT는 이거 천재노에 나오는 얘야 얘들아. 지금 신반포랑 병원 특히 잘 봐야 돼. NDT는
아무 상관이 겉보기에 없어 보이죠. 그 다음, 정보화 시대에 적합하다. 왜?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음 모음을 합쳐서 최소 발음 단위로 모아 쓰죠. 얘들아, 음절이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야.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기역, 니은 이런 자음들만 있으면 발음을 못 해. 모음이 꼭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음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쉽고 의미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심지어 음성 인식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자음은 왼쪽, 모음은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양손으로 정보를 신속하게 입력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일이잖아, 얘들아. 컴퓨터에서는 열 손가락 쓰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는 양손 엄지를 쓰는데 이게 글자를 쓰는 그러니까 모든 언어권에, 문자가 있는 모든 언어권에서 다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 선생님 어디서 읽어가지고 내가 뭐 중국인 친구가 있거나 중국어를 배워본 게 아니라 검증은 안 됐는데 중국 사람들은 차라리 음성 메시지 옆에 음성으로 맨날 녹음하고 있는 것도 중국인데. 왜? 그 성조 표현하고 한자 발음대로 적어가지고 알파벳 적어가지고 변환하고 하는 그러는 시간에 녹음해서 보내는 게 훨씬 빠르다 이거죠. 알겠지? 자, 그러면 열 문제 시작. 이거 그냥 진짜 답만 불러도 된다. 너무 쉬워서. 다 못한 사람 없죠. 오히려 패턴 국어가 좀 쉬운 면이 더 있죠. 봅시다. 1번은 5번이지. 나머지 왜 틀렸는지 알 것이고. 모음이니까 1번 틀려. 1번 자음이고. 여러분 다 고쳤죠? 자, 2번은, 자, 기억은 하늘의 둥근 모양, 니은은 땅의 평평한 모양,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 맞았을 것이고. 두 단어 이상이니까 얘들아 띄어쓰기가 하나 이상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3번은 2번이지.
아래아가 다 숨어 있어. 그다음 4번은 5번이죠. 이것도 알 것이고. 5번은 1번. 그리고 6번은 얘들아 이거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니네 우리 학원에서는 예비 중1 그러니까 6학년 1월 달 그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니네도 마찬가지고 지금 1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야. 의문이야. 기억에 들어가는 게 의문이다. 뜻을 바꿔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자음과 모음. 그리고 표기할 때는 음절 단위로 쓴다. 그 다음 7번은 뭐야? 2번이죠. 그 다음 8번은 3번. 여러분 매일 보는 휴대전화 자판도 이 모양이죠? 5번이지. 마지막 10번은 한글은 다른 문자와 관련성이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 문자다. 질문. 그럼 벌써 문법이 끝나고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근데 복태가 좀 어려울 거야. 복태를 오래 보더라. 본교재를 펴보십시오. 서경별곡. 얘도 안 길어서 3연밖에 안 돼가지고 가시리는 사연인데 서경별곡은 3연밖에 안 되고 한 연이 또 4줄밖에 안 돼서 그럼 4, 3, 12, 12줄만 하면 돼서 별로 오래 안 걸려요. 앞부분에 설명이 좀 있어 근데. 책 폈습니까? 자, 고려가요. 다른 고려가요랑 똑같아. 이게 일반 백성들의 노래잖아. 그래서 서민층에서 널리 불리다가 승격이 됐어. 궁중음악으로 채택된 고려가요. 얘들아, 고려가요의 다른 이름이 고려소교야. 어, 어. 민속할 때 속, 풍속할 때 속이죠. 역시 이별의 정환을 노래했다는 점이 가실이랑 똑같은데, 그리고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했지. 왜냐면 얘네들은 다 전부 한 패밀리이기 때문에 하나가 시험 범위에 있으면 줄줄이 엮인댔잖아. 그래서 가시리 배웠는데 문제에 서경별곡하고 진달래꽃 나온 거 여러분 봤죠? 근데 그때 이미 그래서 중요한 거 다 알려줬잖아. 이 화자는 이별을 거부하지. 우리나라 문학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야. 서경별곡의 여자는 자기 할 말 다 해. 심지어 좀 심해. 우리가 지난주에는 1연만 봤는데 3연은 좀 더 심해. 자, 그래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의 정서. 이걸 가시리의 화자는 못했잖아. 이렇게 울며 울며 쫓아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더 정남이 떨어질까 봐 가시리의 화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보내줬잖아. 그과 그게 성격이 달라.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이제 이별의 공간으로 나오는 게 대동강이거든? 얘들아, 대동강이 어느 도시에 있냐? 어? 어느 도시에 있냐고. 너 조용히 해. 대동강. 이거 완전 이쪽에. 도시 이름이나 말해. 아, 대동강 어딨어? 서울에 한강 있지? 대동강은 어딨어? 야, 낙동강은 어딨어? 아, 너, 아, 진짜 녹화가 있어서 쌍욕을 해주는 건데, 진짜. 낙동강은 경상도에 있죠? 네? 부산 쪽에 있죠? 대동강은? 대동강 어딨어? 이러니까 얘네들을 초등을 졸업시켰으면 안 돼. 평양, 평양. 그리고 지금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얘들아. 원래, 얘네, 뭐, 외국 여행, 슬프게도 해외여행이죠. 우리가 바다를 다 건너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인데, 통일만 됐어도 그냥 외국 여행일 텐데, 중국 같은 데는 해외가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외국 여행 가면 이제 제대로 비로소 기능을 작동하는 앱 중에 하나가 구글 맵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구글 맵이 잘 안 돼. 그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 지도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구글 맵이 안 되는 이유는 구글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잖아. 지리적인 문제가 있더라. 군사 정보지, 위성사진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북한 땅도 우리나라 지도 앱에서 잘 안 보여. 그걸 보여주면 그냥 다 노출하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 그 위로 영공도 못 지나가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비행기 타고 다른 대륙 유럽 쪽 갈 때도 북한 쪽으로 바로 못 넘어가서 막 다 돌아가, 그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래서 러시아 그쪽을 지금 영공을 못 지나가서 더 오래 걸리고 더 비싸졌잖아.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근데
전 전 대통령 때 화해 무드가 좀 조성이 되면서 원래 안 보였거든? 그래서 북한 쪽을 위성사진 같은 거 보려고 하면 뿌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보였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그래서 보여가지고 내 북한의 평양의 그 동네 이름하고 북한의 지리를 좀 구경을 했는데 아오지 탄광 어딨나 찾아보고 진짜 저 위에 있더라. 왜 거기 악명이 높잖아. 거기 무슨 사상범이나 뭐 아무튼 뭐 저기 숙청 대상들 거기 보내가지고 개고생 시키다가 막 병 걸리고 뭐 퇴학하게 만들어서 죽이잖아. 김일성 대학이 어디 있는지 뭐 아무튼 그냥 우리나라 저기랑 서울이랑 비슷한 구조야. 강이 중간에 크게 흘러가고 다리들이 있고 그냥 그 정도인데 이제 우리 서울하고 좀 다른 동네 이름이 되게 재밌는 이름이 많았는데 다 까먹었죠.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어가지고 순우리말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어쨌든 이 대동강은 얘들아 이별의 상징물. 지금이야 한강에 다리도 겁나 많고 얘들아 학원 앞에 반포대교도 사실 차 타고 건너면 3분도 안 걸리지. 차 안 밀릴 때. 근데 옛날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봐. 배 없으면 건널 수가 없어. 그걸 한 번 가면 건너면 오기도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대동강은 단절 분리의 이미지, 이별의 공간해주고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공항 같은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나마 비행기 타는 게 제일 지금은 오래 걸리고 번거롭고 뭐 그러니까.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경이 평양이야, 얘들아. 서경별국의 서경은 평양이고, 여기서 이별의 장소가 대동강이야. 자, 그래서 북한에서 만드는 맥주 중에 여러분 당연히 모르겠지만, 대동강 맥주인가? 그런 거 있어. 어, 근데 또 북한이 오염이 덜 돼가지고, 뭐 물이 맑대나? 뭐 그래가지고 그 맥주 맛있대. 난 모르죠. 자, 작자미상에, 우리 고려가요 중에 작자가 알려진 거는 지난주에 한 정과정밖에 없어요. 정서의 정과정. 그래서 이거 지금 앞부분은 다 가시랑 똑같다? 고려가요고, 슬프고, 제재는 이별이고, 주제는 이별로 인한 슬픔인데, 일단 다른 점 하나는 여기 서리법이 나와. 여러분 이미 이연 외워서 알겠지만, 기니딴 그치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끈이라도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는 소리거든? 또, 내용상 사행에, 후렴 다 빼고, 신이 딴 그치리니까, 그러니까 짝이야. 기니 딴 그치리니까, 신이 딴 그치리니까, 신이 믿을 신자잖아, 신뢰. 신뢰가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고. 그래서 서리법이 두 번 나오고, 상징적인 시어 대동강, 그리고 가시리와 함께 고려가요의 이별 노래 투탑이야, 투탑. 땅도 마차. 근데 둘이 같은 여자 화자인데 둘이 이제 너무 성격이 다르죠. 자, 작품은 총 3면으로 되는데 1화는 내가 태어나 자란 이 도시 평양과 그다음에 내가 엄청 이제 노력을 해서 뭐 몇 날 며칠을 지금 작업을 하던 이 뭐라고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돼. 커리어라고 해야 돼. 둘 다라고 해야 돼. 이걸 다 버리더라도 너를 따라가겠다. 즉, 이별을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죠.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갑자기 이연에서 차분해져.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다라는 추정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근거가 MBTI로 치면 얘들아 1연하고 3연은 완전 F야 F. 어? 여기 니네도 T와 F가 섞여 있겠지만 아주 감정적이다? 근데 갑자기 2연은 겁나 이성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니네가 외워서 알잖아. 그러니까 구슬로 깬 목걸이나 팔찌마라는 거야 얘들아. 그게 바위에 떨어져서 구슬이 깨져도 끈이 끊어지겠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년을 떨어져 있어도 내가 그래서 외롭게 지내도 너에 대한 나의 믿음이 깨지겠니? 이런다? 그래서 구슬과 끈에 빗대서 사랑을 맹세하다가 갑자기 사면에서 딴소리해. 뭐냐면 너는 지금 이 대둔강에서 이 배를 타고 떠나면 너는 건너자마자 너는 바람 피울 거야. 이런다? 그래서 그러면서 애꿎은 그 뱃사공 있잖아. 뱃사공은 솔직히 돈 받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뱃사공한테 악담을 퍼부어. 너, 네 부인이나 단속 잘해. 이런 소리 한다니까. 그래서 동일 인물이 아니다. 1연하고 3연은 여자가 하는 얘기고 2연은 떠나는 당사자인 남자가 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얘기다. 라는 해석도 있어요. 뒤에서 하겠지만. 보세요. 일단 고려가의 특징 후렴이 있다. 위 두어렁청이지 위 증질가라고 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삼음보고 분연체 삼연으로 돼 있다. 또 하나 지배계층이 향유한 경기체가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표현이 다양하고 자유롭고 게다가 화끈한 내용이 많다. 남녀상열지사.
남겨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역시 이별 노래고, 지난번 황조가 때부터 얘기했지만, 얘들아, 고려시대 유리왕 황조가, 아니, 고구려의 황조가, 이게 고려로 넘어와서, 지난주에 한 가시리, 오늘 할 서경별곡,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아리랑, 그리고 이제 현대시에 진달래꽃, 이렇게 되는데, 화자가 불안과 질투를 다 드러내는 등 사랑을 쟁취하려는 적극적 태도와 감정을 표현했다. 아주 독특하다. 아, 전에도 없고, 아직까지 후회도 없었어. 그래서 1연은 어떤 내용이냐면, 임의 뒤를 따르겠다는 애절한 연모애정 1연. 그 다음에 사랑을 맹세하는 2연. 근데 갑자기 이미 타고 가는 배를 운전하는 모는 사공을 원망하는 4연. 근데 문제가 아니라 특이한 점은, 얘들아, 이 구슬하고 끝얘기 나오는 게 서경대목만이 아니야. 고려가요 정석가라고 있는데 정석가도 유견에 같은 발상이 나와. 그러니까 한쪽에 한쪽을 표절했냐? 그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여기 이게 어떤 인기가 있는 표현이었나 봐. 그 당시에.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고 아니면 이 둘이 아니라 또 다른 더 원조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구전되는 과정에서 한쪽이 한쪽을 갖다 썼거나 뭐 추가가 됐거나 이렇게 보고 우리 왜 그것도 똑같았잖아. 해가랑 구시가랑 똑같이 거북이 협박했잖아. 하나는 수로왕을 내놓으라고, 하나는 수로 부인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런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상 전개 영상을 보면 1연 서경이라는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을 쫓아가겠다 얘들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 거기에 쫓아가다를 쓰고 추구하다. 지향하다. 그게 아니라 따라간다고 저기 뭐야 같이 간다고 하는 거는 쫓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2연은 구슬과 끈의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오랜 세월을 헤어져 있어도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데 갑자기 사면에서는 손바닥 뒤집듯이 뱃사공을 원망하고 이별한 다음에 너는 분명히 다른 여자를 만날 거다. 질투심을 드러낸다. 특히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어디다 풀어? 뱃사공한테. 흔히 멀쩡한 자기 할 일 하는 직업인한테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집에 있는 사람을 단속해야 될 텐데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그래서 골개미를 느끼게 한다. 웃음을 준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 즉, 가시리는 얘들아 기승전결이 딱딱 맞았잖아. 잡아두고 싶지만, 그럼 안 돌아올까봐 보내주니까 나중에 빨리 돌아와라. 이런 얘기 이어지는데, 얘는 안 그래.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고, 말투도 극 F였다가 T였다가 막 이래. 즉, 1연 3연은 감성적, 2연은 이성적, 아까 선생님 F랑 T라 했잖아. 더구나 이연은 다른 노래 정석가와 거의 동일, 완전 동일. 그래서 이건 뭐냐? 이게 이런 표현이 유행했었다. 또는 구전되면서 첨삭이나 중복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되었다. 그 말은 뭔 얘기냐? 작자 이상인데 공동 창작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계속 얘 살이 붙은 거야. 추가가 되고 바뀌고 한 거야.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노래 세 개를 짜깁게 한 거다. 즉, 1연은 평양 서경 노래, 2연은 구슬하고 끈 당시 유행하던 민요, 세 번째는 대동강에서 이별하는 커플 노래. 요 세 개를 이제 궁중음악으로 합치면서 후렴도 넣고 한 곡으로 만들어 버렸다. 합성했다. 합성이 또 나왔네. 아니면 이 노래가 남녀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세레나데처럼 막, 세레나데 맞나? 그래서 1연이 여자, 내가 서경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널 쫓아갈게. 그랬더니 2연에서 남자가, 그래, 구슬하고 끈처럼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때 3연에서 여자가, 아니, 너는, 너는 건너자마자 바람 피울 놈이야. 뭐 이렇게. 1, 3연이 여성, 2연이 남성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넘길게, 얘들아. 자, 여기서 대동강의 이미지는 뭐라고? 대동강은 사랑하는 사람과 화자를 분리하는 단절의 공간. 그렇지? 이별의 장소. 그리고 남녀 상열지사. 또 나왔네.
조선 전기 유학자들이 고려 소교를 낮춰 부른 명칭. 그래서 유교적 안목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많은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고려가요가 확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한마디 하고 있어. 소각이 여기서는 고려가요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서경별곡 딱 집어서, 서경별곡 같은 건, 연애 얘기라 불가. 근데 멜로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사를 좀 뜯어 고치는 게 어때? 요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워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 자, 서경별곡과 가시리는 다 이제 고려가요로서의 특징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가장 큰 차이는 서경별곡은 이별을 거부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대동강이라는 구체적인 배경이 나와. 상황이 나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 가시리는 알 수가 없어. 어디서 언제 이루어지는 이별인지.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뼈와 살 중에 뼈를 발라내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 아질가. 이것도 근데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 한 번 쓰고 이제 안 할 거야. 자, 다 뺄게. 그 다음에 아질가 다링들이 이것도 다롱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질가 그럼 다른 노래 되니까 다링디리 아질가 또 다링디리 이연 아질가 다링디리 아질가 나난도 있어 여기는 우리가 오늘 외울 이연에 나난 나오고 다링디리 또 아질가 다링디리 아질가 나난 넘겨서 다링들이 마지막 사면 아질과 다링들이 아질과 다링들이 아질과 다링들이 아질과 이제 너네는 외울 때 후렴 안 틀리겠다. 다링들이 아질과 다링 아질과 다링들이 마지막은 아질과 나난 다링들이 다 빼고 내용만 하면 순식간이죠. 일단은 앞에다가 한 번 더 쓸게. 아니,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줄만 칠게. 아질가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여음이고, 위 두어렁숑 다링들이는 북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다. 그러니까 뭐 둥둥 뭐 이런 느낌이죠. 왜 이렇게 느려? 다 메모했으면, 앞으로 돌아와서 표시하세요. 아질가는 여음, 그 다음에 후렴은 북소리. 그래서 이제 안 할 거야. 빼고 내용만 볼게. 그러면 서경별곡에 서경이 평양이야, 얘들아, 평양. 평양이. 자, 삼원보 봐봐. 서경이, 서울 히마르는, 닭곤대, 쇼, 성경, 괴요말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서경이 서울이지만, 여기서 서울은 그니까 얘들아, 그냥 도시라는 의미로 쓰였겠죠. 근데, 닭근대, 소성경. 그러니까, 여기서 닦았다는 건 이 사람이 평양 토박인가 봐. 아니면 이제 평양에서 나고 자라서 친구도 여기 다 있고, 가족도 다 있고, 심지어 나의 아까 말했잖아. 일과 관련된 것들 전부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그 소성경, 평양을 사랑하지만, 근데 이걸 잘못 쓴 걸로 보고 있어, 얘들아. 이건 오타는 타자를 잘못 쓴 거니까 오타가 아니라 기록을 잘못한 거. 써봐. 괴요말은 이를 지금 잘못 붙였다고 보고 있어. 이게 뭐야? 갑자기 아래야 나왔습니다. 약콩두유. 여기서 괴다가 사랑하다 그랬잖아, 얘들아. 지난주에 저기 정과정 할 때도 마지막 줄이 뭐야? 아소님하 도람 들으샤 괴오쇼셔. 사랑해 주소서가 사랑하다가 괴다거든? 옛날 말로? 그럼 이거는 괴요 말은을 잘못 썼다고. 그러니까 이거 저기 쓰는 사람이 잠깐 딴 생각했나 봐. 괴요 말은의 잘못된 표기 오기. 그러면 이제 사랑하지만 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다시 봐봐.
평양이 서울이고 내가 태어나 자란 내 털을 삶의 털을 닦은 이곳을 사랑하지만 여해물은 여인은이 얘들아 여의다가 왜 옛날 얘기 보면 뭐 어릴 때 어머님을 여의고 근데 그건 이제 죽었다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쓰면 그냥 헤어진다라는 말로도 써. 지금도 써. 전라도 쪽에서는 그래서 옛날엔 딸을 이제 남자 집에 보냈잖아. 결혼시키면. 딸을 여의었다 이렇게도 쓴대.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의는 거는 헤어진 거야. 여해물은 나왔다. 이거 지난주에 중요하다 그랬지? 여자라는 결정적 증거야, 화자가. 그러니까 화자가 여성 화자라는 여성 화자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도 제3배가 나온다? 아하, 서경별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계속 나올 거야. 계속이 아니라 이제 저기 고려가요 하고 이별 노래들 아까 그 줄줄이 고구마 캐면 이렇게 막 딸려 나오는 그런 것처럼 얘는 다 붙어 다녀. 자, 그래서 길쌈하던 배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말이잖아. 21세기 여자로 따지면 자기의 모든 커리어야. 그냥 나는 경단녀가 되겠다. 그것도 감수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다 버리고 괴실한데, 자, 아까 괴다 나왔지? 사랑만 해준다면 괴실한데, 우러곰 분리노이다. 울면서, 얘들아, 이 곰이 정읍살 때자 곱하기 이었지. 머리곰, 아니,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추요시라가 멀리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춰달라 했잖아. 그래서 울며 쫓아가겠습니다.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 태도. 가실의 화자가 이걸 못했잖아. 이렇게 했다가 정 떨어질까 봐. 근데 얘는 일단 자기 감정에 충실한 화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련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별곡 하면 이련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연. 정석가에서도 나중에 볼 이연 봐봐. 구슬이 바위에 디신 달. 이건 그대로 읽으면 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들. 기니딴 그칠이니까 서리법.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들아 지문이 천의 순 우리말이잖아. 천은 한자고 백의 순 우리말 아는 사람 백. 숫자 백. 온이죠. 지문은 천이지. 그래서 얘들아 밀레니엄 베이비가 우리말로 뭐라고? 주변이 아니 밀레니엄 베이비가 우리말로 뭐라고? 사음절. 사음절. 2000년생들 지금 26쯤 되지 않냐? 연예인들 중에도 있겠네. 뭐야? 즈문 둥이. 즈문 아가 미치겠다. 즈문둥이죠? 그러면 1945년생은 뭐라 부른다? 무슨 둥이? 뭐라고? 전 1945년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1945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해방둥이, 경복둥이, 즈문 아가에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천년, 얘들아 해가 순우리말이지 이거 한자로 바꾸면 년이죠. 1년, 2년 할 때. 근데 새해 이건 순우리말이야. 그래서 지문에 천년을 외롭게 지낸다 해도 이거 완전 위에랑 똑같아. 기억이 시옷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믿음. 신있단 그치리까 또 서리법. 자, 이따 금방 하겠죠? 최고 기록 15초라고 했죠? 1분 나오면 그냥 끕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탈락입니다. 에? 이 옆에 이연도 있고 어디? 아니, 제목 암송할 때 그냥 소경배곡 작전 이상하고 바로 시작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면. 아주 악담을 퍼붓는 사면. 뱃사공이 사공동절하게 만드는 사면 봐봐. 대동강은 이별의 공간. 근데 진짜로 얘들아, 그래서 옛날엔 교통의 요지가 나루터 그 노량진 이쪽, 반포에서 멀지 않잖아. 차 안 밀리면 진짜 15분도 안 걸리거든? 근데 그 노량진 영등포 이쪽이 교통의 요지였대.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을 영동이라고 부르잖아. 영동이 무슨 뜻이냐면 영등포의 동쪽. 위에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잖아. 영등포의 동쪽이거든. 영등포는 서쪽에 있고 강남은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는데 강원도 영동지방 아니다 얘들아. 어? 그건 이제 고개 동쪽이 영동이겠죠. 아무튼 여기 그래서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내어 노았니 사공아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그래 오늘도 부지런히 자기 일 다 하겠다고 성실하게 출근을 했구나 약간 이런 뉘앙스죠.
그러면서 나왔다. 너의 각시, 신랑 각시 할 때 각시니까 아내잖아. 내 각시, 내 각시, 럼난디 몰라서, 음란한지 몰라서, 음란. 여러분, 음란물 알죠? 음란물 할 때 음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사고의 아내는 자기가 이런 욕을 먹는지도 모르고, 누명을 쓰는지를 모르고, 이 쌍으로 부부를 지금 욕먹이는 거야. 너 지금 집에서 너의 아내가 먼지 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멸배 연진다 사공아? 여기서 이제 목적어가 빠졌는데 그 배에 태웠니? 누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배에 지금 태우고 가니 사공아? 이러는 거거든? 원망의 대상이죠, 그래서. 애꿎은 그러니까 사실 사공이 뭔 잘못이겠어요. 근데 이제 원망하는 이유가 나오죠. 대동강 건너편 꽃을 얘네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여자를 꽃에 많이 비유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동강 건너편의 어떤 새로운 여자야. 무슨 천년을 믿는다더니 지금 딴소리 하고 있죠. 건너편의 꽃을 뱉어들면 꺾을 것이다. 얘는 대동강을 건너가면 타로 바람을 피우고 완전 지가 천년을 믿는다던 사람을 여미새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일 인물이 아닌가 보다 이런 추측도 하는 거고. 됐어. 문제 푸세요. 아니면 이제 되게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죠. 어, 몇 문제인 고하니? 14밖에 안 되네. 해보세요. 야, 윤 씨, 옆에 보지 마. 의 색깔은 뭔데? 쟤 뭐, 헛소리하고 자빠졌어. 그런 거 다 어휘로 치유가 된다니까? 표의 문자의 힘을 보여줄게. 기다려. 갑자기 웃는 소리 바뀜.
랑, 태어나서 보니까 빨갛다. 자, 못한 사람. 봅시다. 1번. 떨어지 않은 거.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건 없어. 구전이 되면 어쩔 수가 없어, 얘들아. 니네가 당장 얘기를 누구한테 듣고서 친구한테 옮겨도 그 사이에 몇 번만 거치면 변질이 되는데, 원형은 아무도 모르죠. 더구나 이거는 일반 백성들의 노래였다가 궁중음악이 됐잖아. 여러 가공의 과정을 거쳤겠죠. 궁중음악에 맞게. 그다음에 2번 답은 얘들아 가장 적절한 거 5번이지. 그다음 이 노래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은 3번이죠. 구체적 지명, 대동강, 허경 등등. 그다음에 이별과 단절, 대동강. 그다음 5번. 3번이지. 왜냐면 후렴이 연애 바뀌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복이야, 반복. 그리고 6번. 그 이유는 뭐다? 유행하던 표현이거나 아니면 구전 과정에서 추가됐을 수 있다. 유행했던 노래이거나 구전 과정에서 덧붙여졌을 수 있다. 7번은 어디냐면 배 타들면 거꾸리이다. 덧꼬리이다. 아니 그게 뭐냐면 얘들아 그것은 바로 여성의 정조를 범한다는 침범한다는 의미라서 유교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대놓고 말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돌려 말했는데 원래 그런 표현들이 옛날에 좀 있어. 그냥 이 여자가 순결을 잃었다. 그럼 갑자기 영화 같은 데서도 화병에 있는 꽃을 비춰줘야 꽃, 한 70년대 얘기. 갑자기 이제 카메라 앵글이 저기 어디 뭐 꽃병에 꽂혀 있는 꽃으로 넘어가더니 꽃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진짜 한 70년대 영화만 있을 거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대놓고. 지금이랑 완전 다르죠. 그다음 8번. 8번은 이별의 공간. 그치? 이별의 공간이자 단절감을 나타내는 공간이다. 소재이다. 어쨌든 한 문장이니까 다로 끝나면 되고. 그다음에 9번. 얘들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들 돌려 말한 거잖아. 3번이지. 우리의 사랑이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은 변치 않는다. 그다음 10번은 새로운 여자. 라이벌. 뭐 그렇게 되겠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날 새로운 사람. 그다음 11번은 5번이죠.
다른 이를 만나기 위해 간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닌데 가면 얘를 못 믿는다 이거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바람 피울 목적으로 간다고 보고 있진 않아. 그 다음에 12번. 정서는 뭐다? 의심, 질투, 원망 등등이죠.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13번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미래 모르고요. 하자가 아니라 상대방이죠, 상대방. 그 다음 마지막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후렴 찾아 쓰는 거니까. 됐죠? 질문! 이 없겠지. 그러면 기다려봐.